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진 겁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한다라고 보면 이거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1971년 12월 이게 10월 유신에 해당되는 거죠. 79년 10월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고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광주 항쟁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9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년 만에 4번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선포한 최초의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77조의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이게 헌법에 맞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어느 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요? 저희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요, 국정원의 신뢰를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한 2달 토의를 소위해서 한 건데 2달 정도 토의해서 될 법은 아닙니다. 테러가 임박하다고 얘기하지만 테러 지침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물론 법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테러 지침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건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테러 지침과는 전혀 다른 지금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법을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계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입증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뭐 뚜렷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정 의장께서 지금 2년 가까이 전에 2014년 6월 달에 국회의장이 되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회견한 언론과의 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안 할 것이다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대한민국이고 거수기 의장은 안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요.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 뉴시스 기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 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직권상정은 안 하실 걸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연합뉴스 그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 동안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장 경선 전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이며 대의민주 국가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 몫을 못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국회가 받쳐줄 것은 받쳐주고 발목 잡지 말아야 하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니고 그저 친대한민국이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문제점이 많아 지적해 왔는데 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끔 핫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에 번호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핫라인 개설도 요청할 생각이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주며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 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안연설을 국회에 2차례 직접 와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충정해서 국민을 대표해 전화할 것이다. 임기 중에 이건 뭐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12월에도 여야법을 물론 나란히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던 대리점법, 모자보건법을 직권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인사사항도 직권상정이 돼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직권상정의 법안이 아니고 인사까지도 직권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직권상정을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래서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테러방지법과는 상관없이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과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은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재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권은 물론이고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 도중에 과도하다고 정의화 의장도 인정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안을 만드는데 이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여당이 또 같이 따라서 거부합니다. 이건 여당이 국정원인지 국정원이 여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여당과 국정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돼서 국정원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잘못하게 되면 이거 IS가 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국정원만 뚫으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거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테러는 어느 한 기관이 막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 국가 전체가 막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뭡니까?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당입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그럼 바꿔야죠.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이건 정당이 아니고요. 무슨 국정원의 협력기관이나 협조기관이나 이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예하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의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권, 조사권, 계좌 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고 중간 임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지금 근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고 이러이러한 제한 조치, 이런 제한 사항을 두고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안심을 할 순간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면 집권상정에서는 안 됩니다. 더 토론하고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바꿔가지고 더 토의하고 또 토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밤을 새우고 날짜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나라,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수기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집권상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위대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때이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만이라도 저는 철회가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IS가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는 견해가 의장단 사이에 있다면은 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론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그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